하루 10분 주식 투자 실전 매매 공부 쉬운 주식 가자. 오늘 이구산업이라는 종목을 손절을 했거든요. 아이고 꽃이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손절 원칙도 한번 보고요. 또 지수 하락, 또 아침에 지수가 많이 하락했잖아요. 또 그럴 때는 또 반등 가능성 항상 있거든요. 그것을 기다리고 있다가 또 단타로 수익도 보고 나왔어요. 자, 보면은 미국, 러시아 그러면은 따라올게. 알루미늄, 러시아 알루미늄, 팔라듐 광물 수출 무기화할 수도, 러시아 자원 무기화 카드 꺼내나, 알루미늄 가격 급등 우려, 강화되는 러시아 무역 제재에 알루미늄 수입 금지, 그러면 가격 상승, 요렇게 알루미늄 이슈는 있어요. 단기 단타 매매를 하는데 내가 본 이슈 뉴스 재료를 맹신을 하면 안 되고 그것을 근거로 매매를 하되 손절 원칙은 또 원칙인 거죠. 그거와 별개로 사마 알루미늄, 고려 아연, 풍산, 조일 알루미늄, 알루코, 남선 알루미늄 여러 가지가 있죠. 알루코는 이렇게 가이드 잡고 수익 잘 내고 나오고 주간 간종이도 나왔던 종목이죠. 이구산업도 이 캔들을 보고 제가 좀 의미가 있다 생각을 하고 지난주 금요일에 들어갔거든요. 매매 마크 내역 표시를 해보면은 여기 이제 종가 부분을 사고 오늘 여기서 이제 매도를 했어요. 살 때부터 근거가 있어야 되겠죠. 자, 첫 번째 윗꼬리가 강하게 나왔지만은 거래량도 크게 나왔지만은 그 전에 있는 거래량을 잡아먹을 정도의 거래량은 안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윗꼬리가 나가는 것이 아니라 매집봉으로 좀 봤거든요. 분봉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 급등했다가 내려왔을 때 보면은 3분봉으로 봐도 윗꼬리가 강하지는 않고 15분봉, 30분봉을 봐도 윗꼬리가 그렇게 강하지는 않은 것을 보고 조금 참고를 했고요. 이전에 있던 여기 매물대 한번 확인을 해줬고 전고점 한번 확인을 해줬어요. 이렇게 지금 240선 장기 평선이 이렇게 내려오는데 여기 지금 계속해서 맞고 있거든요. 지금 이렇게 계속해서 맞고 있는데 저점 올려주고, 자, 여기 매물대가 있는데 여기 매물대 저점대, 여기 매물대 저점대, 이렇게 저점을 점점 올려가는 형태에서 위쪽을 한번 확인해주는 매집봉이라 생각을 하고 또 이슈도 있고 했기 때문에 들어갔지만, 자, 이렇게 살 때부터 매수에 대한 근거가 있다면 매도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 되겠죠. 자, 손절을 짧게 가져가겠다, 즉 며칠 이내로 단타적으로 보겠다 하면은 손절이 짧아야 되고요. 스윙 매매를 보고 여기에 공부가 더 되어 있고 이렇게 막 흔들더라도 여유있게 가져갈 거다 하면은 여기서 다 사는 것이 아니라 일부만 10% 20%만 내려갔을 때 오히려 기회를 보고 또 10% 20%만 요렇게 될 것을 기대를 하고 스윙 매매, 요것이 스윙 매매죠, 그죠? 이게 스윙이죠, 스윙, 그죠? 요렇게 살 것을 생각하고 오히려 3월 기회로 보일 수도 있는 부분이 되겠죠. 스윙 매매로 보는 계좌의 그 종목들은 오늘 아침에 급락했을 때 저는 오히려 더 샀어요. 성격이 다른 거예요. 그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나는 단타냐 스윙이냐 정확히 하셔야 돼요. 그런데 단타적으로 며칠 내로 짧게 보고 들어간 매매이기 때문에 내려가면 손절을 해야 된다라는 기준이 있었고 그것을 3,200원 정도로 잡았어요. 이 장대의 중심 정도, 이전에 있던 고점대 이렇게 맞춰주는 부분. 자, 매매 차트에서 분봉으로 들어가 보면은 매매 마크 내역 표시, 전 거래일에 상승하고 이런 부분을 좀 지켜주기 때문에 여기서 매수를 했는데 오늘 아침에 엄청나게 밀었죠, 시장이. 코스피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04% 밀었고 코스닥은 마이너스 2.23% 엄청나게 밀었어요. 지수가 아침부터 밀어버리는데 같이 안 밀리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오늘 아침에 다 밀렸을 거예요. 아침에 이렇게 엄청나게 밀렸을 때 멤버십 텔레그램에 말씀드렸거든요.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다. 어제 지수 브리핑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라인을 지켜주려고 하는 모습이 강하다. 역시 오후에서 이 음봉 다 이겨내고 양봉으로 돌아섰어요. 자, 그렇게 하더라도 스윙 매매 같은 경우는 계속 사모아 갈 수도 있지만 다시 말하지만 단타로 들어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원칙을 지켜야 되겠죠. 이런 부분을 지켜줄 가능성이 있지만 그것은 가능성이고 또 이걸 깨고 추가적으로 더 내려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만약에 이 종목이 오늘 이렇게 아래꼬리가 달리고 또 내일부터 올라갈 수도 있지만 만약에 지수가 오늘 회복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내려갔으면 이 종목도 올라간다 한들 며칠 몇 주 정도 더 걸리고 난 다음에 올라갈 확률이 더 커지겠죠. 스윙 매매가 아니라 단타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 기회 비용을 잊지 않겠다는 거죠. 여기서 손실을 보더라도 오늘 단타로, 오늘 종가 매매로 다시 다른 종목으로 올라갈 것으로 2, 3일 보고 다른 종목으로 빨리 회복을 하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원칙대로 매도를 한 거고요. 다시 분봉으로 매매 마크 내역 표시. 자, 시장을 이겨내지 못하고 아침 급락장에 함께 하락을 했고 여기 3,200원 라인, 자, 이 부분 근방에서 이 3,200원을 한번 지켜주려고 노력을 했죠. 꽤 머물러 줬는데 결국엔 지수 추가 하락과 함께 다시 음봉으로 이 라인을 깨버리고 여기서 이제 매도를 한 겁니다. 손절을 한 거고, 자, 손절을 하고 난 다음에 지수 다시 살아나고
제 매도한 가격을 이겨냈죠. 그죠? 자, 아쉬워할 필요가 없어요. 자, 오늘 지수 흐름이거든요. 코스피 아침부터 급락을 해서 한 10시 20분경까지 하락하고 그때부터 반등이 나왔고 코스닥도 시작하고 급락이 나오고 10시 20분부터 다시 급등이 나왔어요. 아침에 서서히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급락을 할 때는 오히려 반등 가능성이 항상 있다.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경험을 바탕으로 이 손실을 다른 데서 이제 메꾸면 되겠죠. 브리지텍이라는 종목인데 매매 마크 내가 표시를 해볼게요. 자, 10시에서 10시 반까지 지수가 급락함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은 음봉으로 가지 않고 양봉에 살아 있었고 오히려 전날의 고점도 돌파를 해줬어요. 상승 하락 상승 하락 상승 하락 다시 이평선 딛고 반등할 때 매수, 그 다음에 이렇게 급등이 나왔어요. 매수하고 난 다음에 고점까지는 18%, 최종 매도까지는 한 10% 이상 상승이 나왔네요. 손절 3% 아깝다고 거기에 물려있는 것보다 이게 더 나은 선택이겠죠. 또 다른 종목 MDS 테크입니다. 매매 마크 내역 표시를 해볼게요. 자, 시장이 10시 반 전후까지 하락을 했잖아요. 그때 웬만한 종목들은 거의 다 음봉이었어요. 함께 하락을 했어요, 이 종목도. 그리고 난 다음에 10시 20분 반경에 지수 반등과 함께 이 종목도 이렇게 반등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지수를 보면은 반등할 때 보면 전고점 돌파는 못해 있죠. 근데 이 종목은 오늘 고점을 돌파를 한 거예요. 시장보다 강한 거죠. 자, 이렇게 찔러준 확인한 곳이 어제의 갭 하락 부분의 고점대 여기 저항 부분이고 오늘의 시장보다 강하고 전날의 고점 확인해주고 조정 상승의 중심 부분 딛고 올라가서 저점 두 번 쌍바닥 만들고 고점 돌파해서 여기서 지켜주는 모습 그리고 다시 돌려 세울 때 여기 호가창 받겠죠. 그죠? 그래서 바이 그 다음에 전고점에서 셀 쉬어주고 다시 급등하고 난 다음에 분할 매도 원칙대로 손절할 건 손절을 하고 내가 또 이제 경험이 있고 아침 급락은 또 급등이 나오는 경우도 꽤 있다라는 경험과 함께 또 자신이 있는 패턴이 발생했을 때 거기서 만회를 하는 것이 더 낫다. 그것도 이제 경험이죠. 그죠? 주식을 하는데 손절은 필수예요. 단 그 손절을 미리 계획을 해야 되고 빨리 해야 되고 단호하게 해야 되고 그 다음 매매는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다시 여유 있게 손절한 종목 아침에 손절하고 무려 12시 넘어서 1시간, 2시간 뒤에 매매를 한 거예요. 여유 있게 내가 자신 있을 때까지 기다린 거죠. 자, 시장에 따른 경험과 단전 매매가 조금이나마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수 브리핑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코스피 같은 경우는 2400포인트가 매우 중요합니다. 올해는 2400포인트를 두고 위에서 놀 건지 또 깨면은 아래에서 놀 건지를 정할 거예요. 계속해서 2400포인트를 지켜내려는 모습이 보이는데 앞으로 체크해야 될 일정은 내일 그러니까 14일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밤이에요. 미국 2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 발표가 되는데 거기에 따른 지수 영향성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 다음 가장 큰 영향력을 줄 것은 3월 21일부터 22일까지 열리는 미국 FOMC 회의인데 자, 여기서 뭐 베이비 스텝이니 빅 스텝이니 그 다음에 이제 매파적 발언이니 비둘기적 발언이니 여기에 따라서 또 영향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지켜야 될 부분, 돌파해야 될 부분 플러스 미국 지표들 거기에 따른 해석들을 함께 참고를 하면서 증시 흐름 한번 지켜보자고요. 지금 SBB 사태가 발생해서 시장에 공포가 드리워졌지만 연쇄 부도가 나오기 전까지 아직까지는 엄청나게 겁먹을 단계는 아직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해서 그 후에 미국 정부의 대응책이라든지 또 연쇄 부도가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